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14살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림을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 친구의 행동이나 태도는 꾸밈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고 밝고 명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비행 행동을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사의 준비가 필요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 자, 오늘 이 친구는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집단으로 저하고 만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현재 심리 상태 이런 것도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림 속에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주면서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해줬었다. 그런데 그거에 반박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련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풍경을 그렸던 그림을 먼저 조금 보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풍경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보면 이제 강을 그린 선의 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 그림이나 집 그림, 사람 그림하고 비교되는 강 그림의 선의 질을 한번 봐주세요. 선의 질이 약해요. 특징이라면 불규칙한 선의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 파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강의 물의 흐름이 표현이 됐어요. 선의 방향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의 무의식적인 면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고민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이 올라오는데 미처 스스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 오른쪽 길을 한번 볼게요. 길이 강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 그리고 윗부분은 맥락 없이 잘려 있어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역시나 의식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와 이런 사고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실제 많이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 같고, 사고 과정 없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즉 무의식적인 욕구 표출적인 행동들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함께 비행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친구에게 해줬던 조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강 그림과 길 그림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안에서 나름 조언을 해줄 수 있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강은 무의식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자,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이 일상에서 표출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인 욕구 표출이라고 다시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무의식적인 욕구가 일상에서 자주 표출이 되는데 걸러지지 않은 정말 생 욕구가 자주 표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거에는 강에 의해서 길이 끊겼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맥락 없이 길이 또 끊겼어요. 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게 의식이거든요. 내가 깨어있는 한은 의식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그림에서 의식이 싹 또 끊겨버렸어요. 어떤 걸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존재하고 싶다.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존재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거 불편해. 사람은 누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직시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불편한 상황을 기꺼이 의식을 해. 그러면서 무엇을 해? 나의 양심, 나의 도덕, 나의 윤리 이런 것으로 얘를 차단을 시키지. 너의 윤리, 너의 양심, 너의 도덕 어디 갔을까? 욕구가 잡아먹었어. 잡아먹혔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담배와 술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비행 행동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왜 담배가 필요하고 왜 술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담배를 접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생경한 느낌, 그 느낌을 떠올려 보도록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느낌은 그렇겠어? 즐겁지도 않았고 흐뭇하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담배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살 수 있는 루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 행동, 해야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할 수밖에 없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을 생각하는 걸 카트 스스로 담배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 외에는 다른 모든 생각은 카트.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처음 담배를 경험했던 그 기억 안에는 기분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네, 캑캑거리고 숨도 막히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런 기분 나빴던 담배에 대한 기억을 제가 소환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나 뭐 했을까? 그거를 이 친구들하고 한참 이야기했어요. 제가 뼈 때리는 조언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담배가 아닌, 술이 아닌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해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게 이제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특기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적인 거는 찾아볼 수 있겠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렇게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분 좋지 않았던 처음 담배에 대한 경험이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내가 담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온통 머릿속에 담배를 필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나의 뇌리엔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해줬고요. 그렇게 살면 내가 담배에 잡아먹힌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14살 청소년이에요. 아직 어린 청소년이에요. 이런 청소년에게 그러면 안 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를 한 사람씩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우리 주위에서 어른들 담배나 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은근히 제법 있어요. 저처럼 이런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과 대화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